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간에는 제가 예전에 영상 올렸던 환자분의 사례인데 28세 여자 환자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환자분께서 이번에 또 피검사를 하셔가지고 얼마나 좀 좋아지셨는지 그거에 대한 후속도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 관절이 많이 변형이 된 환자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세) 여성분이시고요. 약을 19세부터 진단을 받으셔서 굉장히 한 10년 가까이 약을 복용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 가장 젊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약물들을 드시고 계셨어요. MTX 5알, 스테로이드도 아침 저녁, 면역 억제제도 서너 가지를 아침 저녁 하루에 2번씩 그렇게 많은 약을 드시고 계셔서 약 종류가 거의 한 8가지, 9가지, 10가지 가까이가 돼요. 20대 여성이신데 너무 안타까웠던 그 사례라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번에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셔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이 4월 21일부터 저랑 관리를 하시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2월달, 4월달, 6월달, 8월달, 10월달 이렇게 검사 결과가 쭉 나열이 됐습니다. 이거를 좀 누구나 다 잘 보실 수 있게 좀 도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처음에 CRP가 0.69, ESR이 120이었는데 너무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던 게, MTX의 스테로이드의 면역 억제제를 그렇게 많이, 약물을 너무나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CRP도 높고 ESR은 120까지 올라가고 RA-팩터는 192까지 올라갔던 환자분이 한 관리하시고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 그거는 사실은 이게 치료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열흘 정도도 그런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CRP는 다소 올라갔어요. 0.61로 올라갔는데 ESR이 95로 떨어지고 RA-팩터가 123으로 떨어지고, 6월 달에는 0.81, ESR이 또 다시 20이 떨어지고 70, RA도 또 떨어지고, 8월 27일 날도 CRP도 떨어지고, ESR이 드디어 처음에 2월 달에 120이었던 ESR이 8월 말에는 51로 떨어지는, 반절 이하로 떨어지죠, 지금. 그리고 RA-팩터도 91까지 이렇게 호전이 계속 되다 보니까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많이 좋아졌다,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MTX는 그대로 놔두지만 저녁약에 먹었던 약들은 다 줄여서 하루에 한 번 먹는 요법으로 아주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 약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저녁약이 줄어들고 스테로이드가 줄어든 상황에서 2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다음에 ESR과 CRP는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CRP가 0.3으로 떨어져요. 0.52에서 조금씩 떨어집니다. 0.3으로 떨어져서 원래 정상 범위가 0에서 0.3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정말 건강하신 분이라면 제가 소수점 2자리까지는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0.03 정도까지는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찌됐든 그 실험실에서 규정하는 정상 범위의 CRP가 왔습니다. 그리고 ESR이 34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불과 지금 관리가 하신 지가 6개월 만에 120에서 34까지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만났습니다. 저는 약을 줄였기 때문에 또 어떻게 좀 사실 약간 반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우려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RA-팩터는 초기 192에서 67까지 떨어져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는 사실 자각적으로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표현은 하시지만 이렇게 숫자적으로 결과가 없으면 저도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주셔서 저도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 영상을 찍겠습니다. 오늘 지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또 우리 이제 연말 연시가 되잖아요. 또 내년에는 이 선생님께서 조금 더 건강해지셔서 아침에 드셨던 약물들도 조금씩 줄여가는 이런 또 기적 같은 일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좀 제가 이 환자분의 고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손가락이 이렇게 중지와 약지가 붙어서 안 떨어지는 이렇게 벌려지지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먹고 있는 중에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가장 좀 위험하게 위험군으로 속할 수 있는 이 바이러스가 사실 대상포진이거든요. 왜냐하면 면역 억제를 너무나 오랜 시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내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억제할 힘이 없어졌을 때 대상포진이 생기는 거고, 사실 뭐 코로나나 이런 호흡기 감염 같은 경우는 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좀 철저하게 써주면 그나마 좀 막을 수 있는데, 대상포진은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대상포진에 잘 걸리세요. 근데 이분도 류마티스 대상포진이 걸린 다음부터 아주 급속도로 이 손가락 관절의 변형이 더 극심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가락 보시면은 이것도 잘 안 되지만 자, 이렇게 주먹이 쥐어지지 않는, 주먹이 한 반 정도밖에 쥐어지지 않는 상태인데, 이것도 뭐라고 하시냐면 처음보다는 상당히 많이 지금 쥐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리고 부기도 많이 줄어들어서 많이 쥐어지긴 하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이 검사 결과를 받고 이게 저랑 상담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대인데도 벌써 골다공증이 있으셔서 골밀도도 함께 올릴 수 있는 영양소가 류마티스 관절염 영양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한 분이 이 손목이 전혀 꺾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되고 있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손목이 다 부어가지고 기부스를 한 모양으로 하고 계셨는데, 이 부기가 살짝 빠지면서 아직 굽혀지진 않는데 살짝 유연성 있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환자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이분께도 글쎄요, 한번 변형이 돼서 이렇게 기형이 된 이 관절이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저도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많은 약을 드셨고 이렇게 붙을 정도로 이렇게 관절이 변형되는 환자분은 사실은 처음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환자의 상태가 이렇게 좋아지는 걸로 봤을 때는 조금씩 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약간 너무 자극을 주는 물리치료는 안 되고요. 조금씩 물리치료 하시면서 재활치료 하시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지나서 약물로 다 억제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실제로 이 환자분처럼 그 많은 약들을 드셨지만 관절의 변형을 막을 수 없었고, 그렇게 약을 드심에도 불구하고 수치는 굉장히 나쁜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로 도저히 다 막을 수 없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좌절되고 점점 늪에 빠져가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뭔가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 저의 이런 이론과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희망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마련을 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지금 이분은 조조건직도 없어졌고요. 통증도 거의 못 느끼는 단계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아침에 드시고 있는 약물들을 조금씩 줄여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해서가 아니라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수치가 더 좋아지면 지금 드시는 약물들 더 줄여주실 거예요. 내년을 또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 직장을 다니시다가 직장도 못 다니는 상태로 되셔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다시 이제 직장을 또 다니실 수도 있는 상황이시라고 합니다. 우선 이분께 좀 더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